자, RPM 확통 10페이지 27번. AB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랍니다. 곱이 짝수. 연습해 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그럼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 한 개라도 있으면 짝수네요. 그렇다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전부 홀수인 경우에만 곱이 홀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ABC 주사위를 던지면 홀짝홀짝 나오는 눈의 수가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짝수인 경우니까 전체에서 전부 홀수인 경우를 빼야 되겠죠. 전체는 6의 3승이잖아. 주사위 3개 던졌으니까. 홀수는 3의 3승이죠. 자, 30번에서 틀릴만한 게 뭐가 있지? 그대로 A에서 B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갔던 길 또 가도 될까? 안 된단 말이 없죠. 그러면 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라는 지점에서 B를 갈 텐데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갔다가 아래로 오는 경우. 자, 위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1 곱하기 2가 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3이고 2니까 아래는 6입니다. 그럼 위로 갔다가 2 곱하기 아래로 와요 6. 이거는 아래로 갔다가 위로 와요. 아래로는 6 곱하기 6. (31번) 보겠습니다. BC를 잇는 도로를 몇 개 건설을 할까? 그러면 BC를 연결하는 도로를 X개를 짓는다라고 볼게요. 여기는 2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에서 D를 간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BC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래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아래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로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3 3 곱하기 X 곱하기 2 3 곱하기 3 다 더해보면 중간은 6x, 6x니까 12x가 되고 4랑 9 하면 13이 되겠네요. 이것이 100 이상이 되도록. 넘겨보면 x가 7점 얼마 얼마니까 적어도 8개는 건설을 해야 되겠다. 민기는 이래 풀었고 자 38 각면에 1부터 6까지 정수가 있습니다. 정유배치 주사위 3번 던져서 나온 거 순서대로 XYZ다. 순서상 대입을 해볼 텐데요. 개수가 큰 거부터 대입하는 게 좀 편합니다. Z가 가능한 게 1에서 6, 0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Z가 1일 대로 줄여봅시다. Z에 1 대입하면 3을 빼죠. 그러면 X 더하기 2Y가 12가 될 수 있을까? Z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6을 넘기면 X 더하기 2Y는 9가 될 수 있을까? Z에다가 3을 대입하면 X 더하기 2Y는 6이 될 수 있을까? Z가 4가 된다면 X 더하기 2Y는 3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쟤도 5는 안 되겠죠. 네. 그럼 x 더하기 y 1에서 6까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는 y의 개수가 있으니까 y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y랑 x랑 순서상으로 바로 적을게요. 자, y가 1이 되면 x는 10이니까 안 되고 2면 8이 되니까 안 되고 3이 되면 y가 3이 되면 x, y라고 적을게요. 6, 3. 그 다음에 y가 4가 되면 4, 4. 5가 되면 2, 5. 3개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9가 되려 그러면 1 안 되고요. 2가 되면 그 다음 3이 되면 4가 되면 그 다음에 1, y가 1 대입하면 x는 4가 되면 되고요. 2 하면 2, 2, 3 하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1, 1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39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Z 기준으로.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이 말, 0부터 시작해야 되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Z를 어떻게 범위를 나눌까? 0, 1, 2, 3. Z3이 됩니다. XY에 0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누어서 Z 0, 1, 2, 3인 경우에 X 더하기 2Y를 순서상으로 계산한다. 자, 41번. 기준이 되는 걸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A, B, C, D 5개가 있다 그럽니다. 자, 여기 그러면 A라는 영역에다가 색칠을 합시다. 그럼 여기 5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색칠한 거를 색깔을 스몰로 표현해 볼게요. A를 색칠했다. A만 아니면 되죠. 그럼 여기는 4가지, 예를 들어서 B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는 A랑 B가 아니면 되기 때문에 3가지 C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영역에는 스몰 B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되고요. 여기 C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4가지죠. 숫자 적힌 것만 보면 5 곱하기 4, 4, 3, 4가 보이네요. (42번을) 이해를 해서 이걸 좀 확장을 해서 43으로 한번 가봅시다. 42번에 오른쪽 4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BCD라고 스몰 ABCD라고 표현해도 되고, 파란, 노랑, 빨강, 연두, 불감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그럼 A에다가 어떤 한 가지 색을 칠했습니다. 4가지 경우겠죠? 여기는 A가 아니어야 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B를 칠했다면 3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니까 달라져. 경우가 다른데 A를 색칠할 수가 있죠. 네. 뭐만 아니면 된다? D가 있는 B만 아니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A도 가능하고 B는 안 되고 C랑 D가 가능하죠. 자, 여기에다 A를 색칠하게 된다면 D는 몇 가지가 가능합니까? 3가지. A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3가지. C를 색칠하면 A, C가 아니면 되니까 2가지죠. D를 색칠을 하면 2가지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느냐면 C, D 두 영역을 합쳐서 나열해 본 거예요. 2개 합쳐서 7가지죠. 그러면 답은 처음에 4가지, 3가지, 합쳐서 7가지. 풀이 이해됩니까? 왜 7가지냐고? C의 모든 경우마다 C에 A를 칠하면 3가지, C를 칠하면 2가지, D를 칠하면 2가지, CD를 합쳐서 나열해서 계산했지. 곱의 법칙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경우가 다르니까. 그래서 곱하기 곱셈, 곱의 법칙 아닙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43 풀기 전에 우리 그 쉬운 형태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밑에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가지 색, small a, b, c, d, e를 색칠을 해봅시다. 쓴 거 또 써도 돼요. 하지만 경계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5가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칠했다 할까요? 4가지 가능합니다. B를 색칠했다 합시다. 뭐만 아니면 됩니까? A, B만 아니면 돼요. 3가지. 예를 들어 C를 색칠했다 합시다. 뭐만 아니면 됩니까? A, C만 아니면 되죠. 3가지. 예를 들어서 B를 색칠했다 합시다. 뭐만 아니면 됩니까? A, B만 아니면 되죠. 3가지. 뭐 E든 뭐든 색칠을 했다. 5, 4, 3, 3, 3. 그러면 칸이 늘어나게 돼도 이 형태를 유지를 한다면 칸이 많아도 상관없겠죠. 5, 4, 3, 3 이렇게 곱해주면 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랑 43의 차이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면이랑 이 면이 뒤로 돌아가서 지금 붙어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5가지 예를 들어서 스몰 a를 색칠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쪽으로 갈까? 4가지. 여기에는 b를 색칠을 했다. 여기에는 3가지. a, b가 아니면 되죠. c를 색칠을 했다. 이제 유심히 봅시다. b를 색칠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단순하게 a, c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을 하죠. 맞는 말이에요. 경계가 지금 A랑 C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가 B일 때랑 다를 때랑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A, C가 아닌 경우 B가 되거나 D가 되거나 E를 색칠할 수 있죠. 그러면 B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B를 색칠했다면 C의 자리에는 뭐를 색칠할 수 있을까? A, B만 아니면 되죠. B랑 A랑 B, A, B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죠. 3가지가 됩니다. D를 색칠을 하면 C에는 2가지죠. E를 색칠해도 2가지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적은 이 부분은 두 영역을 합해서 몇 가지라는 이야기입니까? 7가지죠. 그래서 답은 제일 중간에 5부터 오른쪽 4, 3 두 개 합해서 7입니다. 그래서 420까지다. 위에 42가 이해가 됐다면 43도 풀 수 있어야겠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세 쌍의 부부가 영화 관람을 갔는데 6개 자리가 딱 있고요. 부부끼리 이웃하에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앉을 수 있는 상황은 요렇게 한 부부, 여기 한 부부, 여기 한 부부 이렇게 앉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부부를 먼저 나열해 보자. 부부의 위치 3팩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잘 나가는 태윤이 커플이 여기 앉았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이 뭐라고? 빈. 그러면 태윤이랑 빈이랑 이렇게 앉거나 빈태 앉거나 빈태?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3팩 덕분에 뭐가? 태윤이는 여기 앉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좌우가 각각의 커플의 좌우 결정을 해야 되겠죠. 2가지네요. 그럼 여기 앉는 커플도 여기 앉는 커플도 자리 바꿈이 이만큼 생기겠죠. 자, 51의 1번 보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은 공통점이 있죠.
반대편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잖아.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자음을 먼저 줄을 세울 겁니다. 자음 몇 개 있나요? 5개. 이 자음 5개를 먼저 줄을 세웁시다. 그러면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생기나요? 양쪽 포함해서 6개 생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모음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러면 모음을 여기에 넣는 경우는 6개 자리 중에서 순서를 결정해서 모음 자리를 3개를 결정을 해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51의 2번. 뭔가는 이웃하고라고 하고요. 뭔가는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합니다.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면 우리는 나머지를 먼저 세우죠. 그 나머지에 이웃하고 있는 AB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AB를 먼저 세워봅시다. CD 잠시 빼고요. 얘들, 너희들 좀 밖으로 좀 나가 있어라. 빼내고 나서 AB, EF를 줄을 세울 텐데 이 중에서 AB는 이웃하게 한번 세워봅시다. 이웃하니까 AB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죠.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3팩 곱하기 항상 이웃하면 뭐가 생깁니까? AB의 자리 바꿈이 생기죠. 그래서 AB 자리 2 또는 2팩. 이건 AB 자리 바꿈이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12가지가 생겼잖아. 이거를 한번 예시적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E가 서고 AB는 붙어 있고요. F가 서고 한 예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CD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CD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뭐가 됩니까? AB는 붙어 있어서 여기 틈새가 없습니다. 4개가 있네요. 4개 중에서 CD한테 자리를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적어보니까 엄청 쉽네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S와 R 사이라고 합니다. 사이라고 했죠. 뭐가 먼저 왔을까? S가 앞일까요? R이 앞일까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결정을 해야 될까? 1번. S가 먼저인지 R이 먼저인지 이거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이 어느 순서인가? 요 둘에 대한 순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 3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 문자가 들어가는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SR을 제외한 남은 문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6개. 6개. 그러면 여기 중간에 집어넣는 거, 중간 부분에 남아있는 6개 중에서 3개를 줄을 세워서 넣었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S랑 뭔가 R 또는 R S가 이제는 한 문자처럼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다 몇 개 더 있나요? 3개. 더하기 3개를 더 줄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몇 개를? 4개. 이제 나머지를 줄을 세우는 경우는 4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 곱하기 6B3 654 4팩 55번 보겠습니다. 한쪽 끝엔 자음, 한쪽 끝에 모음이라 그럽니다. 자음 오고요. 3개 적고 모음 오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 자음 결정해 봅시다. 자음 몇 개 있습니까? 2개. 왼쪽 자음 2개죠. 오른쪽 모음 결정해 봅시다. 3개. 3개. 그럼 중간에 남아있는 세 문자는 아무데나 줄 세워야 되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 모음이 오고 땡땡땡 자음이 오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58번 보겠습니다. 7개 문자. 현재 일단은 같은 문자는 없어 보이죠? 나이를 할 때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전체 중에서 적어도 2개 이웃하는 경우에 반대말이 뭔가요?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모음이 전부 다 이웃하지 않는. 그래서 한글로 보면 전체 모든 경우에서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 모음이 따로. 자, 전체 구해봅시다. 7팩. 모음은 따로니까 모음 몇 개 있습니까? 모음 3개 있죠? 그러면 자음을 먼저 줄을 세워봅시다. 4팩. 빈틈 몇 개 있나요? 5개 중에서 3개의 자리를 모음에게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59도 바로 풀이하고 같이 필기를 합시다.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는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빼기 양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 뺐더니 432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짝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전체는 6개입니다. 그렇다면 6팩에서 양쪽 끝에 홀수를 먼저 구해보고 홀수 x라고 한다면 x개 중에서 양쪽 끝에 2개를 줄을 세울 거 아니야. 네. 맞죠? 홀수가 x입니다. 홀수가 X개라는 뜻이에요. 홀수가 x개. x개의 홀수 중에서 선택해서 2개 양쪽에다가 하고 남아있는 거는 4개는 줄을 또 세워줘야 되겠죠. 네. 이게 양쪽 끝에 홀수 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432가 되도록. 그럼 x가 답이 아니라 짝수개니까 답은 6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구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600, 720, 432 빼면 얼마일까? 자, xp2 곱하기 4팩 24는 720 x랑 x 마이너스 1이 12, 4 곱하기 3이니까 x는 4개. 그래서 답은 2개. 자, 사의 배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배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제일 쉽죠? 0이나 짝수. 그냥 0도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짝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짝수면 되겠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다 들어있어서. 그 수를 뭐 ABCD다 라고 한다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ABC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CD라는 수가 4의 배수가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4 1234면 34만 보는 거죠. 34는 아닌 거죠, 현재로. 이게 왜 그럴까? 1200, 1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34만 보면 됩니다. 앞에 요거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100이 4의 배수거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쉽죠? 끝에가 5로 끝나거나 끝에가 0으로 끝나면 됩니다. 6의 배수는 6의 배수 그런 거 아니야.
6배수 되려면 2의 배수 성질에다가 동시에 3의 배수 성질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 6의 배수일 테니까. 그럼 3의 배수 성질은 방금 뭐 했습니까? 더해서 3의 배수인데 끝자리가 짝수인 거. 자, 7의 배수는 여러분이 모를 테고 앞으로도 모를 거고 시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 D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7의 배수라면 그렇죠. A, B, C 빼기 2D가 7의 배수입니다. 자리수가 하나 주는 장점이죠. 왜 저런 거예요? 스펜서 정리인데 이 7의 배수 스펜서 정리를 이용해서 13, 17 뭐 이런 소수에 대한 배수를 판정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다음에 뭐 시간 날 때 13이랑 17 뭐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2, 1, 3, 4 이건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숫자입니다. 7, 3, 23, 7, 1, 4 1, 4, 9, 3, 8은 방금 우리가 보듯이 이건 7의 배수죠. 1, 4, 9, 3, 8이 7의 배수라면 앞에 거 1, 4, 9, 3에서 빼기 8을 2배한 16을 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빼면 1, 4, 7, 7 자, 그래서 5자리가 4자리로 바뀌었어요. 1, 4, 9, 3, 8이 7의 배수라면 1, 4, 7, 7도 7의 배수이다.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1, 4, 7에서 뭐를 뺄까? 14를 빼볼까요? 빼면 1, 3, 3 1, 3, 3 아직은 우리 알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13에서 6을 하죠. 그럼 7이 되네. 그럼 이게 7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7의 배수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1의 자리 2배에서 뺀다. 원래 수가 아니라 한 자리 낮춘 수에서.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치 8 18이 8의 배수냐? 뒤에 3개 뒤에 3개죠. 1000이 8 곱하기 125입니다. 1000 위로는 8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2, 3, 4, 6 뭐 이런 숫자가 있다 그러면 2000은 1000의 배수니까 8의 배수가 벌써 되기 때문에 이 3개만 판단을 해봐요. 1000이 8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의 배수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됐죠? 11하고 그 뒤에 뭐 13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본 거에서 63번에 보니까 4의 배수 4개를 만들 텐데요. 4의 배수. 그래서 끝에 2개를 먼저 지정을 합시다. 앞에는 상관없고 뒤에 2개가 4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뒤에 2자리를 먼저 결정을 해볼 텐데 뒤에 2자리 뭐가 있습니까? 0부터 작은 것부터 해볼까요? 04 영영 보세요.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같은 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04 그 다음에 0은 다 써먹었고 1인가요? 네. 1 됐고요. 16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0 24 그 다음에 32 36 안 되고 40 44 안 되고 52 자, 0이 있고 없고가 앞에 2자리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끝에 두 개가 0, 4라면 남아있는 게 0이 없죠. 그럼 남아있는 4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가져와도 되죠. 4p 또는 4 곱하기 3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0을 안 써먹었죠? 0이 있죠? 그러면 제일 앞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고요. 0을 써먹었네요, 벌써. 땡큐, 4 곱하기 3. 0이 없네요, 3 곱하기 3. 0이 없네요, 3 곱하기 3. 0이 있네요, 4 곱하기 3. 0이 없네요. 제일 앞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3 곱하기 3. 그러면 12가 하나, 둘, 셋, 3개 있네요. 36. 9가 하나, 둘, 셋, 넷. 자, 갑자기 주황색이. 자, 70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앉는 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일단 일렬로 세우는 거 연습 한번 해보고 원탁에 한번 앉아봅시다. 4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렬로 세울 겁니다. 일렬로 세울 거고 번갈아 앉는다. 번갈아 5명씩.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번갈아 줄을 세운다면 누가 먼저 올까요? 아무나 남자 아니면 여자부터 생각하는 누가 먼저 올까? 남자 먼저인가요? 여자 먼저인가요?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가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로 결정이 됐다면 남자가 앞에 5, 여자가 세모로 자리가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정해져 버리잖아. 그럼 누가 먼저 오나? 그 다음에 남자 5팩, 여자 5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번갈아 말고요. 여자는 따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따로. 남자 먼저 줄 세우죠. 5팩이잖아. 맞죠? 네. 1열입니다. 1열. 그러면 빈틈이 몇 개 생깁니까? 6개. 그럼 여자는 따로니까 6개의 빈틈 중에서 5개를 나열을 해서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여자 따로가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이웃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이웃 안 해. 근데 저건 앞에서 이웃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번갈아면 어차피 이웃 안 하는 거예요. 번갈아랑 위에다 그려볼게요. 남자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이거는 번갈아는 아니고 따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없고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면 이건 번갈아죠. 번갈아는 남녀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거 없애고 여기에다 여자가 가는 것은 남자가 붙어 있죠. 번갈아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가 따로 선다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차이, 번갈아와 따로는 다릅니다. 번갈아지. 정신 차리고 지금 다 해보는 거잖아. 네? 정신 차리고. 네? 70을 풀기 위해서 예시로 지금 딴 걸 풀고 있잖아. 1번. 원순열이 아니라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번갈아. 남녀 가든지 여남 가든지. 근데 원순열 때나 번갈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겠지. 3번. 이거 왜 안 봐? 어떻게 해보는 거야? 네. 자, 남자 5, 여자 5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 학생 번갈아. 그러면 방금 태연이 말처럼 번갈아랑 따로가 같지 않느냐. 남자 먼저 줄 세워봅시다. 일렬로 원탁에다가. 남자 자리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자는 4팩이죠. 원순열이니까. 맞습니까? 남자가 4팩으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앉을 수 있는 것은 번갈아 해도 여기고요. 따로도 여기죠. 그러면 이제 여자는 몇 가지입니까? 5팩이죠.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원순열이 아니라 각 자리들이 전부 다 의미를 가지니까. 이해됩니까?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남자 5명에 여자 3명인데 원탁에 여자 따로 였다. 몇 가지가 있을까? 남자 5명을 먼저 앉혀봅시다. 4팩 5피 3. 그러면 남자를 4팩으로 원순열로 앉히고요. 틈새가 몇 개 있나요? 5개. 5개가 있죠. 1열이면 6개. 원탁이니까 틈새 5개밖에 없죠. 5개에 대해서 여자 3명을 나열을 해서 앉히면 여자는 따로 앉겠죠. 번갈아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따로. 이거는 5명, 3명은 번갈아가 안 되잖아. 자, 그러면 번갈아가 되는 경우는 일렬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5이랑 여자 4명이 번갈아는 여기 처음에 1번 했듯이 누가 먼저라는 개념이 안 생기죠. 무조건 남자 먼저 와야지만 번갈아가 되죠. 왜? 남자 1명 많으니까. 이 경우에는 남자 1명 많네? 번갈아라고 남자부터 줄 세겠네? 5팩, 여자 4팩 이러면 끝이고요. 여기 예시를 든 1번에서는 수가 같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 건가라는 이의가 필요합니다. 자, 원순열 복습 겸. 자, 이렇게 72번에 보면 자리가 처음 오는 사람한테 구별이 되는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회전해서 포개지는 게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포개진다 생각하면 네 덩어리로 나눠지나요? 이거 아닙니다. 3명이 회전한다고 두 자리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사람한테는 회전해서 포개지는 5자리가 다 다릅니다. 두 자리 있는 자리 중에서 오른쪽에 나는 비어있는 게 좋아? 왼쪽으로 비어있는 게 좋아? 세 자리 중에서 중간이 좋아? 오른쪽에 비어있는 게 좋아? 왼쪽에 비어있는 게 좋아? 이게 다 다른 의미를 가지죠. 네. 그러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5가 되고요. 남아있는 9명은 오는 순서대로 여기에 누가 앉아있다면 이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구별이 됩니다. 7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거는 회전해서 포개지는 자리가 2개죠. 그렇다면 이것은 2개씩 구별이 되고요. 2 곱하기 한 명이 여기 앉았다면 이제는 전부 다 구별이 되죠. 5팩. 그냥 그림이 좀 다른데. 올라와요. 그런데 함정 문제가 있죠. 이것을 회전해서 포개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74는. 이거는 모든 자리가 처음 오는 사람한테 다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건 그냥 7팩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칭 아니라 했어요. 회전입니다. 회전. 돌리면 되잖아요. 돌린다고?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완전 한 바퀴 돌을 때까지. 그럼 태연이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앉는 경우랑 이거는 분명 다르지. 아니 근데 그거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이게 부츠볼 있잖아요. 얘 딱 반 잘랐어요. 이렇게 착 옮겨 붙이면. 반을 자른다? 그러면 좀 간단한 이등변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방금 했던 이야기처럼 반 자르면 서로 접히는 형태지. 이 5개 자리 중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있을까? 이 사람은 두 자리 중에서 오른쪽이 뾰족한 자리고, 이 사람은 두 자리 중에 왼쪽이 뾰족한 자리고, 이 사람은 두 자리 중에서 왼쪽이 뭉퉁한 자리고, 이 사람은 두 자리 중에서 오른쪽이 뭉퉁한 자리고, 이건 지원자 않는 자리인데 다 달라. 반으로 접어서 포개지는 형태는 같은 형태가 아니야. 그럼 반원은 돌려지는 거 맞죠? 반원도 아니지. 왜요? 반원 자리를 이렇게만 그려볼까? 이 두 자리는 분명히 다르잖아. 그건 맞죠. 오른 다리를 뻗고 앉을지 왼 다리를 뻗고 앉을지, 그럼 동그란 것 중에서 중간에 앉을지
그 다음에 끝에 왼쪽 다리 뻗고 앉을지 오른쪽 다리 뻗고 앉을지 다 다르잖아. 반원이나 부채꼴, 이등변 삼각형 전부 다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야. 아 근데 저거 여기 딱 잘라서 돌리면 되는데요. 돌리면 한 바퀴 돌려야지 다시 원위치가 돼. 반으로 돌려버리면 지금 태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닌가? 뒤집어지는 거? 아 그러니까 잘라서 돌리는 만큼 말하는 거 아니야? 잘라서 이렇게 만 그러면 자른다가 헷갈리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 같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쉽게 말하면 7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은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질 거 아니야. 이게 반복이 되겠지. 10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11팩일 거거든. 저기 A 곱하기 20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반원으로 가볼까? 태연이가 생각할 때 의미가 같은 자리가 있겠냐라는 거지. 맞네요. 1, 2, 3, 4, 5 중에서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똑같은 자리가 있을까? 없죠. 그렇다면 전부 다 구별이 되니까 태연이가 제일 먼저 와도 5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사람은 4가 되고 이런 형태로 5팩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밑에 거는 제일 작은 걸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A에 앉거나 B가 앉는 경우나 C에 앉거나 D가 앉는 경우는 A랑 C랑 이 D랑 같은 경우겠지. 이거는 포개지는 경우죠. 자, 도형에다가 색칠하는 거, 기본적인 형태, 요 5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아마. 제약 조건은 공통적으로 갑시다. 면의 개수만큼 색이 있다. 첫 번째 그림은 6가지, 두 번째 6가지, 여긴 5가지, 이런 형태로 색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쓴 거를 2번 쓰고 중복해서 쓰면 도형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쓰는 걸로. 그럴 때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원순열을 떠올려 보세요. 원순열을. 입체는요, 회전해서 똑같으면 같은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색 중에서 위에다가 한 가지 색을 색칠을 합시다. 윗면에. 몇 가지가 될까? 한 가지. 한 가지죠.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 뭐 여러 가지 6개 중에서 빨간색을 위에 칠한다는 것은 여기 칠하나 옆에 칠하나 밑에 칠하나 똑같죠? 근데 색깔은 6개 저 아닙니다. 뭐를 하든 빨강부터 칠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긴 하죠. 맞죠? 한 가지 쳐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색칠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자고. 그러면 여기 1, 2, 3 색깔을 A, B, C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자, 여기다가 1번은 순서입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색칠을 할 텐데 A를 색칠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봅시다. 아무 색이나 A든 B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색이나 하나만 딱 칠하면 그건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어딘가는 색칠이 될 테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밑면은요, 뭔가 의미가 생기죠. 왜? A가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의 반대편이라는 자리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아무 위치나 중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고정된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칠할까? 7개. 총 색이 6개 중에 1개 칠했으니까 5개 남았잖아. 5개. 육면체니까. 5개. 바보죠. 5개. 자, 그럼 여기에는 5개가 가능한데, 뭐, B를 색칠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를 색칠한 걸 여러분이 육면체를 잡고, 옆에가 다 비어있잖아. 네. 맞죠? 비어있는 데다가 색칠한다. 어떻게 될까? 한 개죠. 2개. 한 개는 뭐고, 2개는 뭐야? 아니,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똑같은 정육면체라면. 아, 정리하지. 나는 이가 하고, 이가 하고. 같아. 나는 이게 재미없네. 같은 한 개지.
한 개라고? 네 개죠, 4개 했으면 4개죠. 4개가 남아있어. 이 아니, 위에 그냥 내가 아닙니까, 그냥. 근데 4팩이 왜 안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에다가, 빨강, 파랑, 노랑, 뭐, 주황 했다 치자. 이거를, 아닌가? 3패 아니에요? 두 개 아니에요. 3패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개 아니가?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돌아가는 거네. 3패 아닙니까? 원순열이죠. 맞네. 똑같은 크기니까. 그럼 원순열을 한 개 줬어. 한 개지, 한 개. 4개를 색칠해야지. 이 돌아가는 빈 칸에다가. 3패 아니었어요. 자, A, B. 예를 들어, 빨강, 파랑이 색칠이 됐지. 네. 여러분이 빨간색, 파란색을 딱 잡고, 육면체를 돌리면, 아무 때나. 흰색 부분이 아직 색칠 안 했어. 흰색이 뺑글 돌 거 아니야. 네. 그 자체만 보면 원순열이지 않겠나. 그럼 한 개잖아요. 3패 아닙니까? 1 곱하기 3팩. 얘 말이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4가지 색 전부 다가 3팩이라고. N-1이라서 그런 거. 1 곱하기 3팩. 이건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가 1번 왼쪽에 보면 여기에서는 색칠할 때 1이었죠. 네. 이게 뭐,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강조는 다른 색으로 한번 3이네. 해볼게요. 이건 뭐 확실하게 3이. 맨 위에가 딱 3이. 아저씨. 왜 그러니? 위에다가 색칠을 하는데 위에다가 아무 색이나 위에다 색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색칠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옆에 4개랑 위에 4개는 분명 다르죠. 다르잖아? 다 다르죠. 아, 나는 그렇다면 위에 2개에다가 일단 밑에다 적겠습니다. 위아래라는 좁은 면이 있죠. 여기서 위아래 할게요. 위아래와 옆면이 있을 텐데 옆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옆은 다 똑같은, 이렇게 다른 게 아니죠. 회전하면 똑같은. 위에가 정사각형인 거지. 다른 것도 돼요. 그러면 나는 위아래에다가 검정 흰색을 색칠을 하는 개성을 표현을 하고 옆에는 뭐 무지개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위아래로 좁은 데다가는 빨강 파랑을 색칠을 하고 테두리에 무슨 색을 색칠을 한다든지 그 자체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위아래 색을 결정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6가지 색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나는 이 색을 위아래 칠하겠어라고. 필요 안 줬어요. 아니야. 일단 색을 고른다는 이야기야. 색을 선택을 해. 색 결정이라고 적을게요. 색칠은 안 했어. 나는 위아래에다가 이 색을 칠할 거야 라고 고르기만 했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검은색, 흰색이라고 합시다. 나는 위아래에다가 좁은 부분에 검은색, 흰색을 색칠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옆면에 색칠할 거는 4개 중에 4개가 선택되니까 이건 한 가지 경우죠. 자, 색을 구별을 해놨어. 이제 이 2개를 색칠을 하자고. 색칠. 위아래 색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5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색 고르고 그거 아니죠. 고르고 나면 검정 흰색을 칠하나 흰색 검정을 칠하나 굴려버리면 똑같잖아.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맞죠? 한 가지죠? 결정하는 거하고 칠하는 거 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옆면에다 색칠하는 경우는 3팩. 3팩이죠. 왜? 원순. 원순열이니까. 똑같잖아. 이거하고 이거 크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색을 결정을 하고 색칠을 했어. 그럼 이제 검은색 흰색이냐 흰색 검은색이냐가 구별을 해서 내가 딱 고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위아래 색이 다르잖아. 네. 그럼 여기서는 돌아가는 것만 중복이지. 네. 근데 지금 잘해요. 그러니까 직물체인데 이거랑 그러니까 옆에 4개는 여기다가 검은색 여기에다 흰색을 색칠을 하면 흰색 검은색 검은색에서 이제 구별이 된다고. 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지만 색칠을 하는 순간 구별이 되죠. 위아래가 구별이 된다고. 그럼 남아있는 게 옆면이 원순열이니까 이 옆면을 색칠하는 경우는 똑같이 3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면하고 이면하고 다르잖아요.
똑같다. 크기는 똑같아. 크기가 어떻게 똑같아? 위에가 정사각형이니까. 아, 눈이 동태인가? 아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 지기면 될 수. 아, 이 길이가. 그런데 몽둥이 없나? 길이 많았어. 이해됐습니까? 사이코. 난 다른 줄 알았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어. 완벽하게 차이 나겠네. 누가 봐도 똑같구만. 이거 칠하시는 거 3팩이에요. 옆면은 원순열이니까. 근데 내부 결정하는 게 왜 하나예요? 위아래 교정하는 게 하나밖에 안 그냥 되니까. 두 개 고르고. 위아래 두 개 고르면 남은 네 개는 무조건 옆면에 칠할 거니까. 아, 그리고 칠해야 되니까. 경우수가 작네? 아, 맞네. 그럼 세 번째 그림은 굳이 결정을 한 가지만 필요하죠. 밑면이 의미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밑면은 고르는 거랑 색칠하는 거를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밑면에다가 A를 오. 5개. 5가지다. 그러면 이거 밑면 칠하고 나면 이제 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순열. 원순열이죠. 3팩.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는 2번, 3팩. 좀 와닿나요? 그러면 네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를 느껴봅시다. 네 번째는 위아래의 의미가 있죠. 아무거나 색칠을 해서 한 가지고 밑에는 의미를 가져요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네 번째 그림에서 보면 윗면과 밑면의 크기가 다르잖아. 네. 그러면 색칠을 고르고 색칠을 해도 되고요. 아, 몰라도 되잖아요. 안 골라도 되죠. 왜 그럴까? 자, 여긴 잠시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고르고 색을 선택하고 칠을 한다. 선택은 6C이죠. 색칠은 위아래는 구별이 되니까 2팩이죠. 그 다음에 바로 칠한다는, 바로 골라서 칠을 해버린다는 6P이죠. 6C가 분모가 2팩하고 나누어지면 같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바로 칠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칠해 봅시다. 위아래를 동시에 칠할 겁니다. 1번, 밑에다 1번, 그래서 순서 1번, 위아래 동시 6개 중에서 2개의 색을 골라서 위아래라는 게 아예 칠하기 전부터 구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옆면은 원순열. 원순열이니까 3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어느 정도 와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팔면체인데, 팔면체가 되면 정팔면체입니다. 이 동태 잘 봐. 정팔면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 코 먹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 12면체나 정 20면체는 단 한 번도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정 20면체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너무 머리 터질 테니까 8면체하고 12면체는 다음에 도형 좀 더 하고 나서. 자, 8면체를요, 위에를 4개를 원순열로 생각해버리면 복잡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3팩.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위에 4개를 먼저 원순열로 해볼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1, 2, 3, 4를 해서 내 눈에 지금 3, 4가 보여. 맞죠? 그럼 밑에 5, 6, 7, 8을 할 거 아니야. 네. 그 5, 6, 7, 8에 5, 6이 3, 4랑 붙어 있어. 그게 옆으로 가 있는 경우랑 여기서 보면 이 꼭지점 기준으로 보면 또 중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네. 나 한우 정해. 그래서 위에 원순열, 밑에 원순열 해가지고 했는데 옆으로 또 눕혀서 보면 중복이 생기죠. 그걸 빼낼 수가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8면체, 12면체, 20면체나 이상한 형태들은 기준을 면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꼭지점을 위아래로 보내면 안 돼요. 안 된다 정도는 아닌데. 그림을 다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다시 그릴게요. 위에, 그래서 색칠을 해볼게요. 이 면을 위로 보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점선이 빠졌네요. 점선이 있는 이 반대편을 어디로? 아래로 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와닿습니까? 면을 위아래로 보낼 겁니다. 아, 이렇게 생겼 저기 1이면 전 7. 그러면 위에는 뭐가 오나요? 삼각형이 오겠죠. 아래쪽에는 어떻게? 이거랑 반대처럼 생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그 저 위에 저런 의미랑 저기 옆에 거랑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림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 두는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해를 살짝 해볼게요. 여기에 이런 형태로 삼각형이 붙어있고 여기는 이런 형태로 삼각형이 붙어있고 저기 뒤쪽에 조금 이런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요쪽에 삼각형 붙어있고 여기 삼각형 붙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펼쳐진 이런 형태 정도로 그려볼게요. 꽃잎이 연꽃처럼 흰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세 가지 꽃잎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가위로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가위로 여기랑 여기를 자르고 여기랑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뒷면에도 여기랑 여기를 잘라서 분해를 붕 해버리면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네. 이해되죠? 아, 예. 그 다음에 밑면에 붙어있는 세 면이 또 생길 거 아니야.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림은 안 예쁘지만.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위아래 색칠하는 건 1번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1번. 위아래로. 저 일본. 그 색을 고른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나를 먼저 칠하자라는 의미로 접근을 할 거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여기 제일 먼저 위에다가 아무거나 색칠을 합시다. 1번. 1번. 한 가지죠. A를 색칠을 해요. 면이 구별이 안 됩니다. 한 가지죠. 그러면 바닥에다가 색칠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죠. 이것은 B를 색칠을 할 텐데 B일지 뭐 다른 색깔일지가 구별이 되는 거잖아. 이건 7가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려진 날개죽지 3가지랑 밑에 그려진 노란색 날개죽지 3가지는 위치가 달라. 똑같이 1번, 2번처럼 회전해서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왜 그럴까? 파란색은 A에 붙어있는 면이고 노란색은 B에 붙어있는 면이라고. 그래서 두 개는 달라. 두 개는 위치 자체가 다르다고. 두 개만 곱하면 안 돼요?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해서 곱하면 돼요? 그러면 위에는 몇 가지일까? 300? 아니. 위에는 원순열이죠. 잘 생각해보면 A에 붙어있는 3개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순열이잖아요. 네, 300. 색을 모르고 300 해야 되는 거예요. 빙고. 색을 결정해야 돼요. 너는 A에 붙어있는 색, 너는 B에 붙어있는 색이 분명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을 결정하는 경우가 6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오고 칠하는 경우는 2팩입니다. 원순열이에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노란색 여기 부분에 색칠하는 경우는 색을 결정하는 경우는 남은 거니까 그냥 3C3이 되죠. 안 해도 상관없죠. 칠하는 경우는 2팩이 아니라 3팩입니다.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 위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순열 맞습니다.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라는 거. 흐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림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지만 정십 이면체 한번 생각해볼까요? 정십이각형? 면체죠. 입체 도형. 오각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C면체. 아, 그렇죠. 오각형으로 붙어 있어요. 기억 안 나. 하지 말까? 하지 말았어. 아니면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일단 요까지 필기하고
자, 방금 했던 거에서 부연 설명. 정팔면체를 어떻게 하더라? 위아래 면을 결정을 했죠. 정 12면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진 꽃잎 5개가 그 오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위아래 면에다가 첫 번째로 나는 위에다가 색칠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한 가지죠. 네. 자, 1번. 위에다가 A를 색칠을, 어느 면 아무 데나 색칠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 여기에다 색칠을 하는 경우는 남아있는 11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B를 색칠을 했다. 그럼 이것은 11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테두리 5개가요. 원순열은 맞는데 뭐를 결정합니까? 색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색을 결정을 해봅시다. 10개 중에서 A에 붙일 5가지 색을 결정을 합니다. 칠하는 경우는 뭐가 된다? 사팩이죠. 왜? 원순열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색은 의미가 없죠. 나머지 색을 다 할 테니까. 색은 나머지 그냥 다 쓸 겁니다. 한 가지 경우에요. 여기에다가 칠을 하자가 5팩이 된다. 이제 8면체든 12면체든 접근 방법이 이해가 되죠? 맞나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그냥 직육면체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른. 정육면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직육면체는 나름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색을 결정하는 게, 자, 면이, 위아래 면이, A라는 면이라면, 옆에 면이 B라면, 그 다음에 앞 D가 C가 될 텐데요. 여기에 색칠하는 색을 결정한다라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A, B, C의 색을 결정을 하자. 6C2, 4C2에 20까지 적을게요. 자, 색을 결정을 했습니다. 칠하는 경우는 자, 생각합시다. A에 색칠할 거 2개가 결정이 되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A에다가 2가지를 칠한다. 한 가지밖에 없죠. 뭐 흰색, 검은색 칠하나, 검은색, 흰색 칠하나 돌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A에다가 색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런데 A에 색칠을 하는 순간 위아래가 결정이 되었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에서 쳐다보면 형태가 이런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여기다가 뭐를 색칠을 하겠다? 남아있는 결정을 하겠다죠. 그러면 색을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원순열로 가도 되고요. 색을 결정을 해놨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B를 볼까요? B를 여기라고 할까요? 위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B는 원순열이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렇다면 B의 색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는 돌아도 남은 데에다가 C를 색칠하는 경우도 왜 2개? 근데 B도요. 이렇게 이게 2개 바뀔 수가 있잖아. B가 한 가지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위에서 쳐다볼 때 여기에다가 레드를 칠하고 여기에다가 블루를 칠하는데 여기는 어떨 것 같아? 상황이? 다르죠. 비어 있잖아. 아직 안 칠했잖아. 위아래는 위아래가 정해져 있지. 그런데 우리는 좁은 부분에다가 레드나 블루를 칠할 거라고 마음을 그래 먹었어. 왜? 색을 결정을 했잖아. 그런데 여기는 빈 거지. 빈칸. 여기는 비어 있지. 레드 블루를 칠하고 돌리나 블루 레드를 칠하고 돌리나 원순열 돌린다 생각을 하면 그럼 여기는 똑같죠. 그런데 C를 색칠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현재 위에서 보면 이제 레드랑 블루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
이제는 여기랑 여기에다가 다른 거 같아. 다른 색을 칠하는 것은 구별이 되겠죠. 두 가지. 맞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고 왼쪽에 파랑이 있느냐, 왼쪽에 빨강 있고 오른쪽에 파랑이 있느냐는 분명 다를 거 아니야. 돌려도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 돌려도 똑같잖아. 돌리면? 사람으로 보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앉아있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여기에 칠하는 두 가지는 색이 분명 다르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앉겠다는 이야기야. 정우가 먼저 도착을 했어. 딱 앉았을 때 나의 오른쪽에 레드가 왼쪽에 블루가 오게 앉을 건지 왼쪽에 레드가 오른쪽에 블루가 오게 앉을 건지는 다르지 않을까? 아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너무 산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은 한 줄만 딱 줄일 수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에만 색 결정해 봅시다. A색 위아래 6C죠. A에 칠하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그럼 이제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기느냐면 직사각형이잖아. 이거는 남은 네 가지 색을 원순율로 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좌석에 앉힐 때 보면 처음 칠하는 게 구별이 되지.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C를 칠해보자. 아, C가 아니라 어떤 색. 여기에서 색 두 개를요, 예를 들어서 흑색, 백색이다라고 할게요.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서 빨간색을 먼저 칠하고 갈라 그래. 이 말은 원순열에 사람 앉힐 때 여기에 처음 오는 사람이 구별되는 자리가 몇 개 있나요? 랑 빨간색을 먼저 칠할 때 뭐가 구별이 될까요? 라는 의미하고 같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빨강을 색칠하는 경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은 빨강 덕분에 다 구별이 되죠. 그럼 뭐가 되겠다? 3팩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그렇다면 계산 결론적으로 보면 6C2에 2 곱하기 3팩. 그러면 6C2랑 4C2가 6이잖아요. 6 곱하기 2, 6C랑 6 곱하기 2랑 2C 색을